안녕하세요. 해성김입니다. 7월 29일 월요일 해외 선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스닥부터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큰 흐름에서 봤을 때 2023년 10월 말부터 대파동 3파동이 시작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는 그 중에서도 3회 4파동 국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 보시면 이전에 제가 이 7월 11일에 지표 발표 때 윗꼬리를 찍고 내려올 것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이후에는 아랫꼬리를 달고 반등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에는 이 구간에서 삼각 수렴 후에 상방 돌파해주면 위로 갈 것이고, 하방 돌파하면 아래를 봐야 된다 말씀드렸고, 여기서 하방 돌파를 해주면서 지금까지 큰 하락이 진행되었습니다. 2주일간 총 2100포인트가 하락이 나왔고, 이후 지금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은 2100포인트가 단기간 안에 하락이 진행되었기도 하고, 이 대파동 3파동의 상승 채널을 그려봤을 때 지금 거의 하단에 닿고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반등이 시작된다면 3일에서 5일 정도까지 반등을 볼 수 있으며, 그 형태는 지그재그의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릴 때 여기까지 해서 1, 2, 3, 4, 5로 파동이 끝난 것이고, 이번 5파동은 연장돼서 진행되었는데, 그 연장된 과정에서 1, 2, 3, 4, 5로 5파동 절단되면서 끝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이 18,940부터 상승파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파동 카운팅은 1, 2, 3이 진행되는 걸 수도 있고, 1, 2가 여기까지 진행된 후에 올라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가 이제 이 당시였으니까요. 토요일 장 끝나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여기서 ABC 익스펜디드 플랫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쌍바닥을 만드는 패턴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1, 2, 3으로 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는 1, 2, 3으로 지금 나간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은 지금 갑자기 하락이 크게 나와주고 있지만, 하락한 척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그재그로 올라가겠지만, 이번 지그재그에서 첫 번째 상승이 이 선에 맞고 내려왔다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선은 이전 하락에서부터 이어진 저항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이 18,800대를 확인하러 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고, 오늘은 상승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번 주에 빅테크들 실적 발표가 여러 개 있고, 또 FOMC 금리 결정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데, 오늘은 온세미 반도체 기업 실적 발표 외에는 딱히 별게 없거든요. 이미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별다른 지표가 없으면 그냥 별다른 이유 없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은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전 저점을 깨기는 어렵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 2, 3으로 진행되는 파동을 생각하고 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 만약에 상승이 진행된다면 이 구간에서는 매도 물량이 나올 것이다. 이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20년물 채권금리입니다. 20년물 채권금리 이때 2023년 10월 말에 고점 찍고 이후 ABC로 이 하락 채널의 상단을 깨고 올라가지 않는 이상 이전 저점을 깨는 하락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추가 하락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대로 진행된다면 20년물 채권금리 4.1%를 하방으로 돌파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채권 선물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려 왔는데,
채권 선물 큰 흐름에서 보면 대파동 1파동이 2023년 10월 말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고 12월 말에 끝난 후 4월 중순까지 대파동 2파동이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대파동 3파동이 진행 중이며 3회 1파동은 선도 쐐기형으로 진행된 후에 ABC로 2파동 진행, 이후 소파동 3파동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파동 3파동은 또 하나의 파동을 만든 후에 ABC로 크게 떨어지고 이후 다시 소파동 3회 3파동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때 이제 이 부분에서 깨주면은 이 60일 120일선 지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60일 120일선 지지도 안 되면 저는 물량을 좀 많이 정리를 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휩소 무빙이었죠. 저는 물량을 좀 많이 정리했다가 다시 이때쯤 사긴 했는데 이전 물량이 사실 절반도 못 갖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제 예상대로 파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어쨌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구간에서도 파동 카운팅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홀딩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또 오히려 추매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 물량을 정리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파동 카운팅이 다른 경우의 수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려왔던 대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셀입니다. 러셀은 큰 흐름에서 봤을 때 대파동 1파동이 23년 10월 말부터 시작돼서 12월 말에 끝났고 대파동 2파동은 24년 4월 중순까지 진행된 후에 현재 대파동 3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3회 3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셀은 제가 이전 이 수렴 구간에서 수렴 구간을 돌파해주면 큰 상승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큰 상승이 진행되었죠. 현재는 3회 3파동 중에서도 3회 3회 5파동 진행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3회 4파동 진행 중일 때도 이 충분한 조정 기간을 가지고 기간적으로 조정이 끝나면 매수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때 상승 다이아몬드가 같이 나타날 때 매수 괜찮은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현재 거의 3.5% 정도 수익 구간이고요. 그 다음 또 말씀드린 내용은 이 2300 부근에서는 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2295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크게는 많이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흐름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고점은 갱신했지만 RSI는 이때부터는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점차.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고점을 한 번 더 갱신하더라도 약세를 보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오파 값이 남았다고 보고 있고 그래도 조심은 해야 될 게 오파가 다 나오고 나면 꽤 오랫동안 이전 이 구간처럼 조정을 한 달 가까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300을 넘긴 시점으로부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골드입니다. 골드는 큰 흐름에서 보면 대파동 3파동이 2018년 8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구간인 3회 3회 3파동에 소파동 5파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5파동의 시작 지점에 매수해서 약 6% 가까운 수익을 보고 현재 관망 중인데요. 제가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전 파동이 WXYXZ로 혼합조정 파동으로 끝났고 그 또한 ABC로 정확히는 WXY죠. 이중 혼합조정 파동으로 조정 파동이 마무리됐다고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소파동 1파동 후에 2파동 조정이 나오고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이번 반등 구간에서도 2350을 기준으로 매수 들어가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전 영상 바로 전 영상에서도 2370 기준으로 2380에서 매수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골드 파동 카운팅을 해보자면 소파동 2파동까지 조정이 나온 후에 현재 1, 2, 3, 4, 5로 한 번에 상승 파동이 끝나고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또는 1, 2, 3, 4, 5로 아직도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 들어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안전하게 사시고 싶으신 분이라면 충분한 조정 후에 올라가는 거 보고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이평선으로 보자면은 현재 11선과 21선이 겹쳐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확실하게 돌파해줬을 때 사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 제가 큰 흐름에서 봤을 때 현재 조정파동이 진행 중이고, 이 조정파동은 ABC로 W파 진행, 그리고 지그재그 X 반등파 이후 Y파가 수렴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바로 이전 영상에서는 지금 구간에서 이 상승 다이버전스가 각인되어 왔기 때문에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현재 상승이 진행되다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 구간까지 오면 매수를 들어갈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구간은 상승 다이버전스가 일부 각인되긴 했지만 원유는 워낙에 변동성이 심하기도 하고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내려오면 사볼 생각에 있습니다. 다음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큰 흐름에서 봤을 때 대파동 1파동이 2023년 3월 말부터 시작해서 2021년 1월 초까지 진행 후에 대파동 2파동은 23년 1월까지 진행, 이후 대파동 3파동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중에서도 3회 3파동 국면이며, 제가 처음에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3회 3파동 상승 채널에 하단 이탈하면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하지만 하단 이탈하지 않는다면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바로 갭 하락해서 시작해서 다시 말씀드리기를, 갭 하락해서 지금 차트가 안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121선을 지켜준다면 이 121선 지지하는 구간에서 매수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매수할 경우에는 이렇게 휩소 무빙을 주고, 이전처럼 휩소 무빙을 주고 채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본 이유는 미국장이 상승 반등을 진행하게 되면 국장도 올라갈 것이라고 봤기 때문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후 상승이 진행돼서 현재 오늘 거로 보면 딱 상승 채널의 하단을 막고 저항을 막고 다시 떨어지기는 했지만 거의 다 올라온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항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이 채널 안으로 다시 들어올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도 같이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말에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은 현재 2023년부터 시작된 대파동의 5파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5파동은 최근 흐름에서 1, 2, 3, 4, 5로 소파동 1파동을 마무리, 이후 2파동 조정을 거친 후에 다시 한번 3파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파동은 크게 진행이 되겠지만 이전 고점인 71,000에서 72,000달러에서는 저항을 받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잘 가고 있지만 곧 저항을 맞을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주의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지속적인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다. 이더리움 역시 마찬가지로 2023년 초부터 대파동이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구간은 4파동이 진행 중인 것인지 아니면은 4파동이 끝나고 5파동이 시작된 것인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2파동 조정 기간에 비해서 4파동 조정 기간이 짧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지금 구간 보시면은 이 4파동이 끝나고 5파동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근거 중에 몇 가지는, 일단 급한 상승이 나오고 ABC로 조정이 나온 후에 다시 한번 급하게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전 저항선을 뚫어준 후에 지지 테스트까지 거친 아주 예쁜 차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미 4파동까지 끝나고 5파동이 진행 중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부분에서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사셨다면 지금도 벌써 최소 한 5%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을 겁니다.
다음 토탈3 차트입니다. 토탈3 차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뺀 알트코인들 시총인데요. 이 토탈3 차트는 대파동 1파동이 2023년 10월부터 진행돼서 올해 3월 중순까지 진행된 후에 조정을 거친 후 현재 다시 3파동 국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3파동 국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파른 상승이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때도 이 구간이었죠. 이 조정 구간에서 지금 매수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잠깐 조정 주고 바로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고 이전 고점 분명히 뚫어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알트코인 불장이 곧 올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점 참고하셔서 자산의 일부 비중은 비트코인 코인들의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셔서 분산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시겠고요. 미국 주식에 대해서 영상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